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 또래는 이 노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 주변의 수많은 어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뽕의 최대치가 바로 80년대 후반이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88 올림픽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 순간이었다고. 당시의 한국 분위기는 앞으로 어떤 국가적 경사가 와도 재현되지 못한다고들 하세요. 마치 2002년 월드컵의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더라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여기에 이 80년대 말에 당시 한국인들에게 국뽕을 풀 충전시켜준 노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코리아예요. 외국인이 작사 작곡하고 외국인이 직접 부른 코리아.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 또래는 이 노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처럼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신기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 천재더라고요. 이 코리아라는 곡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올림픽 주제가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코리아의 역사와 이 곡이 퍼뜨린 뜻밖의 나비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의 바덴바덴, 서울이 나고야를 꺾고 1988년 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되어 이거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최고의 경사라고 봐도 좋았던 대사건. 88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180도 뒤바꿔 놓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가수들도 그랬다. 이 레슬리 만도키라는 가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레슬리 만도키가 누구냐? 바로 징기스칸과 모스크바 등을 배출한 그룹 징기스칸의 멤버였고요. 이 징기스칸이 그룹은 독일 그룹이었지만은 레슬리 만도키 본인은 헝가리 사람이었거든요. 레슬리는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한국 관련한 노래를 만들 구상을 하게 되는데 왜 마침 아까 틀어드렸던 징기스칸의 모스크바도 1979년 곡이 나와서 올림픽 바람을 싹 타지 않았습니까? 모스크바 올림픽이 1980년이었고 이 모스크바도 그 해에 엄청나게 소비가 되면서 혁명적인 히트를 기록했던 거죠. 한국에서도 그룹 징기스칸 인기가 꽤 많으니까 레슬리가 또 각을 재는 거예요. 자, 1986년 서울국제가요제 초청가수 명목으로 방한하게 되는 레슬리는 한국 관련 노래를 함께 부를 파트너를 찾게 됐고 거기서 참가자로 나온 뉴튼 패밀리의 에바선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죠. Images go through my mind of living. Smile again, though you were gone again. Smile again. 역시나 Smile Again이라는 곡으로 가장 유명했던 헝가리 가수였고 레슬리는 제안합니다. 같이 헝가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바한테 그 2년 뒤에 올림픽이 열리잖아. 우리가 한국 관련한 곡을 같이 부르면 올림픽 주제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에바는 이 제안에 귀가 솔깃.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둘은 곧이어서 작사 작곡에 상당한 공을 들인 코리아를 발매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조를 좀 모로더한테 손에 손잡고를 처음 의뢰했을 때 요구한 것도 가사에 무조건 아리랑을 넣어달라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이 노래에는 아리랑도 있고 가사도 올림픽 시즌에 걸맞았어요. 에바의 말로는 우리가 이미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한국에도 음반을 낼 수가 있었다고. 실제로 당시의 기사를 보면 1987년 9월에 뉴튼 패밀리 리드싱거가 한국을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했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헝가리에서 코리아가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이 기대된다는 뉴스가 있고요. 이 가수들이 원체 인기가 있었으니까 헝가리에서 인기를 끌기 이전부터 일찌감치 한국에서 출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리아가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게 발매되고 기화라고 나왔던 언론 플레이가 바로 레슬리와 에바가 한국에서 처음 알게 돼서 연인이 되고 그 감사함을 담아서 한국 헌정곡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당시의 기사를 보면 전부 뭐 부부 가수다, 연인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하고 있고, 지금의 인터넷 글이나 댓글들을 찾아봐도 전부 뭐 이런 감동적인 사연 끝에 탄생한 곡이다, 레슬리와 에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글들로 가득하죠. 사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봐도 좀 어깨가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사실 에바는 이때 이미 영국의 작곡가랑 동거 중이었고, 레슬리도 88년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만약에 이게 진짜 둘을 연인으로 만든 곡이면은 이거는 그냥 불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환상을 깨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뭐 원래 8, 90년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속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제가가 되려고 노력했던 결말은 새드 엔딩. 에바는 얘기합니다. 결국 올림픽 주제가는 손에 손잡고로 결정돼 버렸다고. 예상을 빗나간 코리아는 이때부터 올림픽 주제가 대신에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세계의 곳곳의 가수들이 코리아를 리메이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홍콩, 심지어 일본도요. 올림픽을 앞두고 또 인기도 끌었던 곡이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를 끈 거는 단연 소녀대의 코리아였어요. 소녀대가 누구냐 하면은 1986년 서울국제가요제에 에바와 함께 출전했던 일본의 3인조 걸그룹. 소녀대는 당시 등장부터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이 컬러풀한 이미지랑 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걸그룹이라는 존재를 한국인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이게 또 우리 세대와 그 당시를 사셨던 세대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80년대에 관심이 많은 우리 세대의 그 레트로 매니아들은 그 시절에 일본 걸그룹 하면은 뭐 윙크 같은 그룹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은 무조건 소녀대 얘기부터 먼저 꺼내세요. 소녀대는 그 시절에 여타 일본 그룹과 다르게 일본 바깥에 아시아 시장을 노린 마케팅을 했고, 그래서 당시 일본 가수의 출연을 엄금하던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컨셉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가왔던 거죠. 소녀대는 이미 1985년에는 홍콩 영화도 출연하는 등 굉장히 국제적인 노선을 걸었어요. 당연히 한국 TV에서는 일본어로는 못 불렀고 영어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일본어로 코리아를 불렀죠. 그 편곡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도 했고 소녀대의 비주얼도 있다 보니까 코리아는 일본 그룹 소녀대의 대표곡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 이후로 소녀대는 한국 전용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고 다른 노래들도 한국어 버전으로 따로 만드는 등 한국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그룹이 돼요. 그리고 코리아는 졸지에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상징적인 노래가 돼버립니다. 88올림픽 개최 30일 전 MBC에서 방영한 축제에 세계 각국의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했거든요. 일본에서도 혼다 미나코와 소녀대가 출격을 했고, 거기서 소녀대는 코리아를 일본말로 불러버려요. 이거는 대한민국 TV 역사상 최초였다고 하죠. 듣는 한국인들도 흠칫했고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방송 다음날 아사히 신문은 사회면에서 꽤 큰 비중으로 한국에서 금기시된 일본말 노래를 소녀대가 불렀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한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산케이 신문도 그랬는데 금기시되었던 일본말 노래가 한국의 안방에 흘렀다면서 TV로까지 이거를 보도했다고. 사실 일본에서는 88올림픽 전후로 일본 노래가 TV에서 해금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데, 이 코리아가 한국 TV 역사상 최초의 일본어 곡이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으면은 아직도 소녀대 일본어 위키에 그 부분이 소개가 돼 있겠습니까? 소녀대는 1989년에 해체를 하지만 이후로 한국에서는 소녀대를 본따서 만든 셋또래 같은 그룹이 등장하면서 걸그룹의 명맥이 이어지죠.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에게 있어서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었어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구권의 단체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됩니다.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또한 동구권의 단체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죠. 서울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높으신 분들은 반쪽 올림픽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결국 12년 만에 미소가 동시에 참가하는 올림픽을 성사. 이 81년부터 88년까지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몸부림, 그 과정에서 그때는 몹시 드물었던 동구권 가수의 내한이라던가 한국 공중파에서의 일본어 노래까지 성사가 된 거죠. 손에 손잡고가 화합을 대표하는 곡이라면 코리아는 그런 한국의 개방을 상징하는 곡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한국은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 헝가리와 동유럽 최초로 수교하면서 북방 외교의 신호탄을 쏘고요. 이후로 코리아는 또 한국과 헝가리 외교 관계를 대표하는 곡이 되어서 2019년에는 한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코리아를 불렀던 에바선을 초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바선은 오랜만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코리아를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는 얘기해요. 냉전 시절에 부른 코리아로 한국과 헝가리의 다리 역할을 해서 행복하다고. 올림픽 주제가가 되고팠던 코리아는 결국 주제가가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어떤 의미로는 주제가보다 더 가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았나 해요. 헝가리부터 일본까지 다양한 국적의 가수가 부른 코리아. 이거는 세계화되는 한국, 그리고 해가 뜨는 한국을 보여준 명곡이었죠. 코리아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